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회식이 있어서 좀 제때 영상을 못 찍었고요. 아침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지금 하락 중이죠. 일단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참 캔들이 교묘하게 움직이죠. 예.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했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 여기 지지선을 삼아 반등하고 있고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결국엔 반등하고 끝이 났죠. 그래서 내일 시장이 약간 오늘 시장이 개발학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15일간 움직임을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단기채는 상승하고 있죠. 단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채권을 팔고 있다. 사람들이 단기채를 팔고 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전 세계 증시가 보시면 다 하락세입니다. 예. 하락세, 하락세. 베트남 예외고요. 베트남은 반등하고 있는 거죠. 하락세, 하락세, 하락세. 러시아도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관련주니까 하락폭이 좀 제한될 겁니다. 횡보. 브라질도 횡보. 대만은 하락 후 반등. 인도도 하락 후 반등.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이 현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금리 인상 및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유가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80불대로 떨어졌죠. 뭐 100불 넘었을 때 우리 또 현재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잖아요. 예, 그 밑으로 떨어질 거다. 예, 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본이 회수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언제까지 일어나라고 하면 다시 갈무리하겠습니다. 9월 21일, 9월 초에 뭐 CPI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도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9월 21일 FOMC를 봐야겠죠. 지금 현재는 빅 스텝이 예정되어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현재 그 현자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0.75%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의견이 70%가 넘습니다.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를 보고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0.75%포인트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0.55%포인트가 금리 변동이 있으면 아마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면 좀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악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큰 사고 전에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있던 헝다 이슈랑은 다른 겁니다. 모기지 보이콧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면 결국엔 주택 채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환을 보이콧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겠죠.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파산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태의 경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언론이나 그냥 평가하는 분석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헝다 사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헝다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위기랑은 그냥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 리먼 브라더스는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헝다는 그냥 건축업이죠. 걔가 파산한다고 해서 도미노 파산이 발생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모기지 보이콧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랑 풀리 커플링 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위안화 약세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움직임은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킨 ETN이 출시 예정이랍니다. ETF랑 ETN, 이 두 가지 차이는 제가 예전에 ETF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N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ETF는 좀 안전을 보장해주는 반면 ETN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좀 떨어져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치킨 ETN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음,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은 주식 종목은 요촌 FMB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양계 관련주죠. 닭 관련주입니다. 닭 관련주, 마니커 이런 것들. 국내 첫 치킨 ETN 나온다는데 투자 맛은 어떨까? 뭐, 단독이라고 붙일 것까지 있나 싶습니다. 투자는 저는 글쎄인 것 같습니다. 총 종목이 마니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거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입니다. 테마주. 만드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이걸 만들지? 예,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굳이 치킨 ETN에 투자할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마니컬 사면 되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증시 어떻게 끝났죠? 일단 빅스는 안정적이란 걸 파악하고 다른 증시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승하다 다시 하락을 했네요. 예, 지금 완전 그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네요. 예.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 예. 방향성을 아직 타진 못하고 있는 거죠. 횡보각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다우존스도 그렇고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은 금융 관련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예, 바이오텍은 좀 오르고 있다. 바이오주는 아마 좀 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예,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상승을 시작하겠죠. 예, 지금 원달러는 계속 1300 넘어서 있습니다. 고가권이다. 고가권이다. 자,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88불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란, 미국 핵 타결이 발생하면 핵 협상에 대한 타결이 발생하면 공급이 확 늘어나죠. 예, 그러면 예, 감산을 하지 않는 이상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이렇고요. 야간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죠.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 월스트리트 스트러글. 자, 애를 쓰고 있다. 예. 레이트 하이크.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을 지피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뭐 잘 모르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리세션. 글로벌적인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란이랑 좀 관련이 더 큽니다. 제가 봤을 땐. 리세션 fears. 자,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Don't expect home price. 뭐야 이거? 집 가격이 크래싱 다운, 폭락하기를 기대하지 마라라는 예, 또 이 주택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의뢰한 기사일 겁니다. 예. 집값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뭐 폭락을 기대하지 마라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죠. 자, 코스피나 코스닥도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해줬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뜨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단기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메릴린치 증권사를 이용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투자하는 것도 많죠. 외국인 중에. 단기 투자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우와 이 외국인 가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추세나 경기에 대한 신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경제 캘린더 발표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예측보다 더 올라갔죠. 원유 재고는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경기 지표들이 발표됐는데도 시장 영향을 좀 못 주고 있어요. 증시가 경제는 아니잖아. 연준 시장 배려는 없다. 예, 이거는 뭐 내용을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냥 연준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아닙니다. 예,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애들이지. 그냥 뭐 예전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 뭐 진짜 파월 뭐 이러면서 지금 주식 올라야 되는데 너 금리 제로로 안 할 거야? 맨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주식시장이랑 관련 없고 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다. 뭐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치킨 ETN 봤고요. 더 커진 아래 공포. 아래 공포라고 하면 리세션,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매 판매가 27년 만에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 원인들이 해소되면 또 그때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공포는 아직은 좀 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빅스텝에도 유로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이유 이것도 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죠. 중국이랑 연관되어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사로 또 풀어놓은 거예요. 마감 체크. 예,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창립 기념일 11월 1일이죠. 그래서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음. 자, 보시면 코스피가 제가 그어놓은 대로 또 움직이고 있죠. 누구인가? 누가 상승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죠. 예. 이게 뭐 이대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좀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횡보할 확률이 높다. 횡보선을 뚫어내는 이런 상황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봐야겠죠. 목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교촌 FMB 보시면 이 치킨 ETN을 낸다는데 도대체가 그 교촌 FMB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체 왜 낸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데 마니커 같은 경우에 똑같죠. 예, 마니커도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 보이고 있고 일단은 뭐 예, 또 조류 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게 발생하면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예, 뭐 튼튼한 거죠. 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은 아까 얘기했던 이재용 부회장 회장 취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추세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러면 결국엔 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뚫어 올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62,000원대다. 예, 여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뚫어 올리면 아마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발생할 겁니다. 투자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선인 거죠. 명확하게 지금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58,000원에서 사거나 62,000원 뚫을 때 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 때는 몰빵하면 안 되겠죠. 55,700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서 30%, 여기에 30%, 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지지선이 있죠. 저 뒤에. 그 다음 지지선은 44,000원. 그러니까 좀 갭이 좀 멀긴 한데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요. 아침이니까 출근해야겠죠. 아무튼 시장이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계속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근데 계속 단기 투자에 그 연연하시는 분들은 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현재는 방향을 좀 타진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팔고 이랬다가는 계속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걸 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도 손해가 나는 겁니다. 본전에 팔아도 손해가 나는 거고 시작하자마자 두억가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장기 투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에 웬만큼 조회가 깊지 않은 이상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했다가 피를 보기 십상이니 좀 진득히 방향성을 타진하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